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에서 구동되는 리눅스 커널에서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 즉 프리엠션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그 책에 있는 그 라즈비안의 버전은 32비트 기반의 ARM 버전 7 아키텍처에서 구동되는 그 리눅스 커널에서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 스마트폰 그리고 그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적용이 되는 ARM 아키텍처는 64비트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되는데, 이때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을 시작하는 포인트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에서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 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인터럽트 핸들링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시점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콜 핸들러 서브 루틴의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이라고 설명드렸는데,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의 구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프리엠션을 시작하는 포인트는 같습니다.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면요,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하는 도중에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익셉션 벡터 핸들러가 실행이 되겠죠. 64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과 32비트 기반의 리눅스 커널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ARM 아키텍처의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이제 트리거 되면 이를 처리하는 이제 인터럽트 벡터 핸들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인터럽트 벡터 핸들러를 처리하는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ARM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는 이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처리를 하거든요. 이후에 EL0_IRQ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핸들러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과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보시면 GIC 핸들 IRQ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이렇게 인터럽트 핸들러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EL0_IRQ란 요 주소로 복귀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요 레이블을 이제 브랜치 하게 되는데요. 요 레이블에서는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에 있는 그 플래그 필드에 접근해서 이 플래그 필드가 이 매크로 값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요게 이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같은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엔드 비트 연산자가 맞거든요. 또 만약에 thread info 필드가 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work pending 그리고 to notify resume 그리고 schedule 함수 요 일련의 함수와 레이블을 호출해서 preemptive scheduling 이제 실행하게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finish RET2 user란 레이블로 브랜치를 해서 유저 공간으로 복귀합니다. 정리하면 유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핸들링한 다음에 이렇게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을 시작할지 말지를 체크하는데, 이 조건을 체크하는 레이블이 RET2 유저이고요. 이 관련된 그 핵심 알고리즘은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에 접근해서 그 thread info 구조체를 이루는
플래그 필드가 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을 하는 또 다른 시작 포인트는요. 시스템 콜 핸들러의 서브 루틴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을 실행해야 될지 말지를 체크하는데요. 자, 시스템 콜이 트리거 되게 되면 이제 이를 그 ARM 버전 8 아키텍처 64비트 기반의 ARM 버전 8 아키텍처는 이제 싱크로너스 익셉션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해당 그 익셉션 벡터 핸들러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 관련된 그 코드가 이 레이블입니다. 즉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면 커널 공간에서는 요 레이블이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그 익셉션 처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에 ARM 버전 8 아키텍처의 익셉션과 관련된 그 동작에 대한 강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EL0 싱크란 레이블이 이제 브랜치 된 다음에 EL0 싱크 핸들러라는 요 함수로 출이된 다음에 시스템 콜 핸들러 그리고 시스템 콜 핸들러 서브 루틴의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RETT 유저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RETT 유저 레이블에서는 이렇게 프로세스 스레드 인포 구조체에 접근해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TIF need 리스케줄 매크로를 요 플래그가 포함하는지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워크 펜딩 to notify resume 그리고 스케줄 함수를 차례로 호출해서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을 실행하고요. 만약에 플래그 필드가 TIF need 리스케줄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finish return to user란 레이블을 호출해서 유저 공간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렇게 그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 스케줄링이 되는 두 가지 시작 포인트에 대해서 전체 실행 흐름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어서 관련 코드를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인터럽트 핸들링을 마무리한 다음에 프리엠프티브 스케줄링을 처리하는 코드를 분석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EL0 IRQ 레이블의 코드를 분석하겠습니다. EL0 IRQ 레이블의 코드는 실제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ARM64 kernel entry.s란 코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확장자가 대문자 S예요. 이 대문자 S로 이제 된 코드는 C 언어로 프로그래밍 된 헤더 파일이나 매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AP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커널에서는 대문자 S 파일을 활용해서 어셈블리 코딩을 하게 됩니다. GCC 컴파일러는요, 이 코드를 이제 파싱해서 아래와 같은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너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셈블리 명령어 포맷으로 해당 레이블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EL0 IRQ 레이블의 코드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인터럽트가 발생한 그 시점에 레디스 세트를 스택에 푸시하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실행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BLRX1이라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데 보시면 BLR은 이제 브랜치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X1 같은 경우는 X1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브랜치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면요. 그 IRQ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리눅스 커널 API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요. 요
명령어가 실행되는 서브 루틴에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실행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 이 주소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서 이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X1 레지스터가 어떤 심볼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코드를 좀 분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BLR이라는 이제 브랜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이 서브루틴을 이제 서브루틴에 있는 그 X1 레지스터가 담고 있는 주소로 브랜치를 할 때 그 링크 레지스터인 X30 레지스터의 요 주소를 ARM9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이 되는 두 번째 실행 시작점은 이렇게 시스템 콜 핸들러 서브루틴을 실행한 다음 시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관련된 코드를 좀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 EL0 언더바 싱크라는 레이블 코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EL0 언더바 싱크라는 레이블은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BL-EL0 싱크 핸들러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게 관련된 어셈블리 명령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EL0 sync 핸들러란 함수를 어셈블리 명령어에서 이 포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분석할 때요,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명령어가 이제 브랜치 명령어에 보시면 V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VL이라는 브랜치 명령어를 보시면 요 심볼로 분기한 다음에 이 주소로 복귀를 한다 라고 염두에 두시고 코드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L0 sync handler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요,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콜 핸들러의 서브 루틴 함수들이 호출이 되게 됩니다. 시스템 콜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입출력을 처리하는 함수 혹은 프로세스의 정보를 체크한 여러 가지 커널 API들이 있잖아요. 관련된 서브 루틴을 다 처리한 다음에 결국에는 이 주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주소에 보시면 다시 RET2 유저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RET2 유저 레이블의 구현부 코드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블의 구현부는 이제 이 코드와 같은데요. 어셈블리 명령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은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X19 레지스터에 X28 그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를 X19 레지스터에 이렇게 로딩하잖아요. 이 명령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프로세스의 thread inf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를 요 X19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동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X28이라는 레지스터는 그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태스크 디스크립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X19 레지스터가 threadinf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의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코드를 처음 보시면 X28은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인데 그 시작 주소에 있는 값을 X19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게 왜 threadinf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를 로딩하는지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체의 그 주소 오프셋 정보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필드와 그리고 각각 필드가 위치한 주소를 나타내는 데 출력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은 그 태스크 디스크립터 시작 주소인데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첫 번째 필드가 thread info인데 thread info라는 필드의 시작 주소가 사실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필드가 첫 번째 필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thread info 구조체의 첫 번째 필드가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이 thread info 구조체의 첫 번째 필드가 플래그인데 이 플래그인 경우 보시면 태스크 디스크립터 시작 주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x28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그 x19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되면요. x19 레지스터는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보시면요. x29와 요 값과 AND 비트 오퍼레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 관련된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0x7f라는 그 요 값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체는 바로 TIF 워크 마스크입니다. 요 마스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크로의 정의 부분을 보시면 요런 매크로를 5어 비트 연산을 한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관점으로 요 매크로를 보시게 되면 요 그 x19 레지스터 즉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필드가 요 TIF need reschedule이라는 이 매크로 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렇게 work pending이라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vnz라는 명령어는요, conditional branch non zero라는 명령어인데 AND bit operation의 결과가 제로가 아닐 경우에 요 레이블로 브랜치 한다 라는 그 동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리 명령어를 분석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행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워크 펜딩 레이블의 구현부 코드를 보면요. 이렇게 워크 펜딩 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 x0 레지스터의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값을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x19 같은 경우는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값을 x19란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이 값을 x1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콜링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64비트 기반의 이제 그 ARM 프로세서, ARM 아키텍처에서도 그 첫 번째 아규멘트는 x0, 두 번째 아규멘트는 x1 레지스터에 실려서 전달이 됩니다. 이어서 이 코드를 보시면 do notify resume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do notify resume 함수의 구현부를 보시게 되면 그 함수에 인재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인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재가 있는데 이 SP라는 레지스터의 각 그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값은 이렇게 그 레지스터 세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구조체의 시작 주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규멘트는 thread 플래그인데 이 정보는 프로세스의 thread info 구조체의 플래그 정보를 필드의 정보를 이 아규멘트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 다시 한번 thread 플래그가 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지 AND 비트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가 true인 경우에는 schedule 함수를 호출해서 스케줄링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이제 컨텐츠에서는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에서 실행이 되는 리눅스 커널에서 유저 프로세스가 프리엠션을 시작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럽트 핸들링을 마무리한 다음에 EL0 IRQ라는 레이블에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실행할지를 체크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 콜 핸들러와 서브루틴의 실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EL0 싱크라는 레이블에서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체크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프리엠션이 될 조건은요. thread input 구조체 필드의 조건에서 thread input 구조체 필드가 tif need reschedule이라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64비트 기반의 ARM 아키텍처에서 구동이 되는 리눅스 커널의 유저 프로세스 프리엠션과 관련된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